네, 국가가 더 엉망진창으로 가서 굉장히 이거 걱정하고 이 크고 불안한데요. 가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외신들에서 여기저기 이상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요 외신들은 이 한국의 특파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프레스 영국의 센터에 BBC,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MBC, NHK, NHK를 비롯해가. 그런데 총선 결과는 대체로 이 야당이 제1당이 됐는데 그 주력들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야당이 제1당을 차지했다. 그 제목이 그래. 네. 이게 참 창피한 일이죠. NHK를 비롯해서 미국 언론도 다 일본 신문 방송은 난리가 났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네. 그거 이제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이고, 그것도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주말에 BBC, 영국의 BBC 방송이 한국의 법관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게 물론 일부 법관들이겠지. 법관들이 이념 편향에 매몰되거나 이중잣대로 마음대로 재판을 함으로써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재판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함으로써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 이제 영국 BBC는 1952년 한국의 정치 파동 때 한국에서 민주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이 장미꽃을 피는 것을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보도를 한 뭐 세계의 가장 영향이 있는 방송 중에 물론 단연 넘버원이죠. A 클래스에 들어가지요. 네, 넘버원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우리 5천만 국민은 우리끼리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완전히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G7 국가로 등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45년 8.15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다. 그렇죠. 그 G7 국가에 등극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SNS도 발달되고 디지털 발달되고 이 핸드폰에 지금 제가 말한 그 뉴스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지금 말한 NHK, 뭐 쉽게 BBC. 또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요. 뭐 이제는 세상이 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니고 그냥 종이 신문 시대가 폐쇄적인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이제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재 한국 정치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 이 사태를 이 공리가 무너졌다. 공리.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공, 이치란 이게 뭐 공공의 이치. 요게 사전적 의미로는 첫째들이 뜻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동의하는 원칙, 이치.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수학에서 증명이 필요 없는 원칙. 그러면 1 플러스 1은 2다. 삼각형 세 변의 합은 180. 그러니까 삼각형을 아무리 정삼각형 아니라 이렇게 삐뚤게 그려봐도 아무리 뭐 해도 결국은 180도. 그런 게 이제 공리죠. 공리.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변도 360도. 딱 이렇게 되는 그게 공리거든. 그러니까 그 공리에 비춰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이번 선거 결과는 외신 보도와 같이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게 어제 방송에서 말했지만 기고만장해가지고 뭐든지 할 태세다. 그 제가 경고했지요. 4월 10일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다. 과반의 저주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 안 했다. 3분의 2가 투표한 가운데서 5%로 갈렸는데 소선거의 특성상 사표가 나오는 걸 어떻게 구애할 방법이 없으니까 의석수에는 25% 차이가 나는 90대 161석이 됐다. 그러니까 요걸 믿고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하면 또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결과를 가지고 이게 민심이 우리 편이니까 4년 동안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 망동에 빠지면 저주에 빠진다.
자유당이 과반의 저주. 예. 국회 의석이 적어서 망했느냐? 아니다. 많았다. 많았기 때문에 4.19 혁명까지 이르게 됐다. 네. 망동행위를 계속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저께 뉴스 중에 말이죠.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를 황운하 의원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재 21대 국회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으로 기소돼가 작년 10월에 유죄 3년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계류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가 됐어. 그 12명 당선자 중에 21대 의원 현역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12명을 뭐 대표한다 필요하지요. 그럼 22대 국회가 오기 전에 미리 이제 뽑은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야. 대표는 징역 2년에 고등법원에서까지 실형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 지난 3월 달에 고등법원이니까 대법원에 아무래도 저도 반년 이상 끌면 안 되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징역 실형 2년 받은 사람은 대표, 원내대표는 징역 실형 3년짜리 원내대표. 참 이게 이런... 이 TV 시청자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공리에 맞는 일이고 이게 한국 정치의 당연한 결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분까지 다 포함해가 이걸 용납해야 됩니까? 절대 이거 용납하면 안 되죠. 이거 용납해야 되는 얘기.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국민들이 뭐 계속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지금 위성정당 제도는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럼요. 예. 왜 위헌인가 하니까 그래 조국 혁신당 당 보고 찍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눈 감고 찍은 거거든. 네. 거기에 1번이 박은정 그 조사 대상에 지금 돼 있고 그 전부 다 문제의 사람들이요. 그중에 황운하도 끼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찍은 일이 있느냐 이게야. 지역구 의원은 우리가 가서 투표를 해가 누굴 고르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41조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에서 선거한다. 비례대표에 관한 건 법률로 정하다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비례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야 돼. 그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돼. 그러니까 국민이 눈이 똑바로 떠 있으면 황운하를 어떻게 찍고 조국이를 어떻게 국회의원 만드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도 위헌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도 공리에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공리에 어긋나는 거다. 그거는 큰 민심에 위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송영길은 또 구속돼 있고요. 송영길이가 약간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약간 억울한 게 아니라 많이 억울하죠.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그러게. 지은 죄에 비하면 자기는 구속되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금 뭐 당 대표에다가 금배지 달고 지금 당선돼 가지고 기고만장한데 그 꼴을 보고 있노라면 후임 대표가 이재명이거든요. 후임이 이재명이죠. 지가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4.4 5입해서. 그 개항 얼굴을 물려주고 서울시장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서울시장 송영길이가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 그런데 물려줬다고 무슨 이게 미락이 있었는지 그냥 물려줬겠습니까? 지금 그걸 교도소 안에서 아마 통탄하고 있을 겁니다. 쉽게 못 빠져나오게 돼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어마무시한 죄명과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저기 영수회담 한다고 그러고 지금 큰 소치가 다녔는데 말이 나온 게 영수회담이란 말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는 안 쓴다고 보는데 국민들도 그 쓰면 안 됩니다. 그 왕조 시대 용어야.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당 총재가 아닙니다. 총재일 것 같으면 혹시 뭐 양쪽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수라는 그 자체가 왕조시대 용어고 이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면담입니다. 면담 또는 회담인데 잠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큰 소리 치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의 공리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예. 47개 교도소에 지금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이 한 4만 명 될 겁니다. 네. 3만 7, 8천에서 4만 명. 그러니까 매일 구속되고 풀려나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하니까. 예. 그중에 흉악범과 간첩 등 국사범은 10%가 나는 안 되라고 봐요. 예, 그중에.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는 전부 생활범이거든. 그 회사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다, 빌린 돈 아니, 못 뭐 갚았다, 도둑질 그다음에 예. 뭐 훔치다가 예. 들켰다. 사기범 뭐 예. 이런 거. 사기 절도를 이재명이나 조국에 아유, 대비하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큰 그러니까 사기범인들인데. 전국 교도소에 약 4만 명 구속되는 사람 중에 흉악범과 국사범을 제외하고는 저는 불구속해야 돼. 다 불구속. 풀어내야죠. 예. 그리고 형이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것은 일단 형 집행 정지를 해야 돼. 이래야 우리 공리에 맞는 거죠. 법 감정에 맞. 네. 법 감정에 맞고 그것이 공리에 맞는 일이다. 그러니까 BBC 이 지적처럼 편향되고 센 놈들은 빠져나가 버리고 이게 잔챙이들만 잔뜩 그래요. 잡아넣어 가지고 이런 사법 운영을 하는 거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네. 이걸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 이화영이 그 조작 사건 있잖아요. 검찰에서 술판 벌였다고 뭐 연호에 나오고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여기에 왜 질질 끌려가죠? 그저께 검찰총장이 요거 일자별로 예.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법원 또는 검찰에 출석한 날이 언제며 특히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라는 거 다 네. 낱낱이 일지로 갖고 공개를 했어. 네. 거기 보면 5시 이후에 조사한 일은 없어. 음. 5시 이후에. 네. 오후 5시 이후에. 뭐 3시에 불러가 1시간, 4시에 불러가 1시간 이런 정도로 했고.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날짜가 전혀 맞지 않고 네. 소주를 먹고 얼굴이 불카해지니까 한 2시간 이게 사라지도록 대기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거기에 만일 술판을 벌렸다 그러면 증인이 20명은 돼요. 그러니까요. 검찰청 아니, 직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교도관, 예. 개호한 교도관과 교도소에 돌아갔을 때 술을 먹은지 냄새 나는 거, 그다음에 교도소에 그 입감, 출감 일지, 네. 검찰청에 이게 출두 일지 여기에 하나도 맞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국기를 물러나는 사건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펄펄 뛰다가 네. 이번 주도 조용해졌어. 최고위원회에서도 말 안 해. 한 번 가서 시위하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이 한 방에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발호하는 행태야. 네. 과반수 이상 획득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번 이 선거 결과는 친 이재명계로 똘똘 뭉쳤고 네. 물론 문재인 걔도 일부 한 30명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은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1차로 이화영 예. 술판 조작 사건에 일단 딱 걸려 넘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리에 맞지 않는 일이야 이게.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시청자 여러분 다 국민들이니까 저와 네. 이 국민들이 공리를 회복해야 된다. 공리. 예. 공리를 옆에 사람이 공리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설득하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그래야 BBC 같은 방송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할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BBC 방송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법관들의 이 이념 편향과 이중잣대로 함부로 이 재판에서 나라를 망친다 하는 그 대열에 끼어 있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이래의 김명수 체제 아래서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러나 자기가 취임했으면 이제 바로잡을 그 의무와 책무는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거의 반년 가까이 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으니까 세계인 앞에 서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외신 기자회견을 해야 돼. BBC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든지 예. 거기 일부가 맞다라고 하든지 그리고 거기 일부 맞다고 하거나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이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BBC 방송 밑에 깔린 거는 검찰도 나무라고 있는 거거든. 예. 검찰도 그렇죠.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원석도 해야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원석 전국의 총장. 3,200명 법관, 2,500명 검사들 전부는 다 선의야, 선의.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데 아니 그 대표로 그러니까 조희대와 이원석은 기자회견해서 밝혀야죠. 밝히고 네. 곁들여 나는 전국 법관들과 검사들이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직무상 순교를 각오하라. 직무상 순교. 예. 그러니까 순교 각오하라. 예. 순교를 각오하라 그러면 생명을 걸으라는 뜻인데 그렇게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게. 내가 이 재판을 맡았다. 내가 이 수사를 맡았다. 외압이 있다. 협박이 있다. 그래도 버티고 양심대로 해라. 그럼 불이익 당할 수도 있다. 개딸들의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 견뎌라. 견뎌라. 견딜 때까지 견뎌라. 그래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직무상 순교자들이 나와야 된다. 예. 이 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예. 여기 오늘 결론. 조희대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계속 참아야 됩니까? 이거 광화문에서 우리가 집회를 이렇게 몇 년입니까? 이렇게 해봐야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국민 혁명의 시대라는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선언했고 혁명으로 가야 된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얘네들은 계속 이럴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은 투표도 혁명의 근데 하나지. 그게 안 돼요.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다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번에 안 통해버렸다. 안 통해요. 이제 안 통했는 예. 여러 복합적 요소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 잘못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예. 국민이 깨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돼.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너무 심한 일을 하면 너무 이 사람들이 공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죠. 들어 일어나야지. 촛불 시위라는 게 진짜. 이게 이명박 박근혜를 궁지에 몰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지금 야당의 행패에 대해서도 이 촛불 시위를 해야 돼. 네. 이 불길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네. 꼭 정부 여당 공격으로만 지금 촛불 시위가 있는 걸로 되고. 네. 그런 점에서 내일 오후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4.19 정신 현양 국민대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참여하고 여러분들 많이 나와 주셔야 되고요. 예. 그런데 참여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서야지. 그리고 저 광화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인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국회를 인간 띠로 그냥 확 봉쇄를 해라. 이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국회를 아주 완전 인간 띠로 이렇게 혁대 하나씩 이렇게 해서 딱 묶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게 거기서 함성을 질러대면 300명 국회의원들이 이거 뭔가 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그냥 그 앞에 당사해서 그냥 아주 포위를 하고 이재명 물러나라 하고 포위를 하고 이거 못하나요? 국민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해야죠. 그 주체는 국민이지. 국민이 해야죠. 평화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네. 해야지. 네. 근데 이게 이제 4.19 때하고 다른 거는 지금 그때는 보릿고개 시대니까 네. 학생들이 졸업해도 취업의 길이 막막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회 현상이 확 들어오거든. 이게 어느 쪽이 정이다 부정이다 그냥 보이니까 네. 그게 들고 일는데 지금은 헝그리 정신이 또 없고 없어서 버렸지. 지금 보릿고개도 없고 뭐 아직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취업했다 먹고 사는 건 별 그리고 투표 안 한다. 투표 안 한다. 뭐 그거 이 사람 저 사람 싫다. 이제 이런 마인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국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태가 생기는데 이 국민의 일대 결단이 필요하다. 이걸로 결론합시다. 네. 용기를 보여줄 사람은 국민도 있지만 조희대와 이원석 늦었지만 이제 결단을 해 주십시오.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